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필리핀 여성들의 문화와 삶,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가벼운 토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여행을 시작하면서 점차 많은 시간을 이곳 필리핀에서 지내다 보면 점점점 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이해가 안 되거나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들에게 작은 것을 설명하는 것조차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또 필리핀에서 많은 한국분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거나 이해를 못하면 자신의 기존 스타일대로 성질부터 내고 큰 소리 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영어권 국가이다 보니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여성들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소통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정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아주 신기한 필리핀 사람들만의 특징도 있고요. 또 필리핀 여성들은 비록 성을 파는 직업 여성이라 할지라도 단 하룻밤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트너 남성에게 다정다감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마도 전 세계 1등을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필리핀에서 유흥을 즐겨본 분들이라면 필리핀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사람들은 있을지언정 단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 이런 말과 오라오라병이라는 향수병 같은 마음의 병이 생길 정도로 필리핀 여성들은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이곳을 여행 다녀본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내용이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해력과 응용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건데요. 게다가 간단한 산수조차 암산으로 하지 못하고 전자계산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연발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한 예로 제가 SM몰에 가서 1리터짜리 큰 주스를 사는데 이거 얼마야? 라고 판매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하나에 180페소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2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에게 주스 2통을 주면서 전자계산기를 계속 두드려요. 계속 두드리다가 230페소라고 말하네요. 230페소? 그래서 전 아떼 180페소면 2개 그러면 360페소야 이렇게 말하고 400페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몇 번이나 계속 전자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끝내 자기 말이 너무 맞다고 하면서 280페소를 달라고 하네요. 참나 180 더하기 180 이거 한국 사람들은 4, 5살짜리 어린아이들도 할 줄 아는 그냥 간단한 산수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너무너무 느리죠. 마트에서 단지 몇 명 계산하는 건데 세워라 내워라 그 절차 또한 복잡하고 확인을 또 거치고 처음 겪는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더 수월하게 잘할 수 있을지 이거를 한두 번만 고민을 해봐도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존재할 텐데 그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요. 그냥 답답하고 느린 방법으로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일합니다. 그런데도 돈만 보면 아주 환장을 하죠. 국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팁을 당연하다시피 생각하고 또 팁을 요구하기 위해 별의별 일들이 많죠. 항상 음식이나 잔돈을 받을 때 50페소짜리를 껴서 주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팁을 달라는 겁니다. 사실 100페소 정도면 큰돈일 수도 있으니 50페소짜리 껴서 주면 100페소 줄 사람은 알아서 100페소 주고
뭐 50페소 줄 사람은 그 잔돈 바꿔줌으로 줄 테니까요. 그리고 또 어딘가에 가서 차량을 주차하고 이를 보고 차를 빼려고 하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반대편 차를 막아주는 이런 필리핀어들. 그들은 새벽 시간에 차가 한 대도 없어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뒤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한 후 강렬한 눈빛으로 팁팁팁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오히려 지가 뒤에서 후진 유도를 하면서 차를 잘 못 빼게 하는 그런 애들도 있고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필리핀이 뭐 스페인, 일본, 미국의 식민 지배를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고용주들에게 길들여져 살아오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다 보니 그런 행동들이 대대손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제 기억 속의 어떤 대학생 피나이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화상 영어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하루에 400, 500페소 정도를 버는데 그 돈으로 지나가다가 뭐 큰 옷만 보이면 그 옷을 사서 저에게 가져와서 입어보라고 말하면서 웃으며 행복해하던 그녀가 생각나네요. 그녀는 매우 똑똑하고 허영심과 사치심이 전혀 없으며 자기 건 사지 않고 자기는 구멍난 팬티를 입으면서 제 옷만 그렇게 많이 사오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선 뭐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필리핀에선 남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일해서 돈을 벌어오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거나 네가 일하기 싫다면 자신 혼자서 벌어도 괜찮고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모든 것을 그 작은 책으로 홀로 척척 해내는 그런 엄청난 슈퍼우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필리핀 여성들은 가족애가 엄청 강합니다. 오래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러셨듯 필리핀 가족들은 집안에서 단 한 명만 돈을 잘 벌어도 그 집안 대식구 모두가 입을 떡 벌리고 그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문화,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모습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떤 가족의 이런 거를 말할 때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식들과 배우자를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다른 듯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똑똑하고 마인드가 좋은 여성이 있다 치더라도 그녀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고 직장인을 다니면서 돈을 절대 모으지 못합니다. 가족들로 인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돈을 저축할 수도 없으며 버는 돈 모두를 부모님한테 전부 주고 그렇게 자신은 매우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가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젊고 잘생긴 20, 30대 한국 남자들도 필리핀에서 중상층 이상의 여성들과 교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필리핀 부자들은 말이죠.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돈이 많은 것 같아요. 한 예로 제 옆집에 사는 형 아들이 필리핀 외국인 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때 그의 친구가 하나로 2천만 원이 넘는 선글라스 하나를 사기 위해 고등학생 놈이 무면허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타고 앙헬레스에서 마닐라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선글라스가 2천만 원이 넘는 게 있어? 도대체 뭘로 만들었길래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라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들을 이곳 부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데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필리핀 서민 여성들과 만남을 지속하거나 결혼을 하여 순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문제. 우선 중년의 한국 남성들이 필리핀 서민들 중 직장인이나 내지는 대학생과 교제를 해야 된다면 그녀의 가족들이 먹고는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생활비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리핀 루손 섬이 아니라 다른 섬에서는 외국인들이 별로 없는 섬을 말하는 겁니다. 뭐 경제적 문제들이 없이 살아가는 한필 커플들도 보긴 하였지만 전 아직까지 루손섬 마닐라나 뭐 인근 또는 팜팡가 이쪽 앙헬레스 인근에서 금전 지원 없이 순탄하게 오래 교제하다가 결혼하는 또는 잘 살아가는 한필 커플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는 필리핀 여성들은 소득이 있을 때에는 남자친구에게 뭐 자존심 때문이라도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결혼 이후 출산 등으로 그녀가 경제활동을 못할 경우 피나의 가족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듯한데요. 일부 피나이들은 남자의 경제적 지원 없이 순수한 사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그냥 뭐 쉽게 생각해서 40, 50대 중년의 남성들이 이제 뭐 18, 19, 20살, 21살 이런 어린 이제 여성들과 결혼해서 과연 금전 부분이 차지하는 영향이 없다면 그녀들이 뭐 이런 나이 많은 남성들과 커플이 되거나 뭐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피나이들은 경제적 문제, 가정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교제나 순탄한 결혼 생활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피나이들은 가족들이 친척들 포함 100명이 넘어가는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칫하면 그들 전체를 먹여야 살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만약 필리핀 여성과 교제를 생각하신다면 그녀의 형제자매 몇 명인지, 그 다음에 그들이 직업은 있는지, 내지는 그들에게 자식들은 몇 명이 있는지 뭐 이런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면 그녀가 가족들과 단 몇 년만이라도 연을 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내지는 뭐 결혼을 하면 너의 가족은 너희 남편과 아기가 너의 가족이야, 그런 얘기들을 교제 초기부터 뭐 부처와 같은 마음으로 상당한 인내심으로 수백 수천 번 설명을 하고 계속 노력한다면 어쩌면 그녀의 고정관념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관념 및 소비 행태.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파티 문화가 정말 엄청납니다. 뭐 생일, 크리스마스, 할로윈 등등등 무슨 날이 그렇게 많은지. 심지어 얘네들은 발렌타인데이에도 한국에서는 보통 여성들이 남성한테 초콜릿을 주는데 얘네들은 그냥 뭐 받기만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파티를 하기 위해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 파티를 하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아니 돈도 없는데 돈을 먼저 쓸 궁리부터 하는 거죠. 한국인들인 뭐 저로서는 이해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은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은 뭐 배가 고파도 일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꽤 많은 듯하고, 그게 일자리 자체도 많지 않고 하다못해 오토바이라도 있어야 뭐 음식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없으니 뭐
매우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겠죠. 그렇기에 피나이와 교제를 하면서 그녀의 형제 자매들 중 직업도 없는데도 아기들은 주렁주렁 낳고 거지 근성에 돈도 없는데 돈 쓸 궁리부터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녀와 이별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피나이들은 집착 질투심이 유독 심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녀들이 어릴 적부터 많이 보아오던 외국인들은 매일 이 여자 저 여자로 바꿔가며 데이트를 하고 일명 이곳에선 빠루빠루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필리핀 남성들이 대체로 바람기가 엄청나서 걔네들하고 어울려 놀다 보면 필리핀어들은 칙스 이런 칙스라는 노래를 불러대다시피 해서 야 저쪽에 가면 칙스 있어? 야 여기 가면 칙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처음에 이놈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병아리가 뭘 어쨌다고. 근데 그게 얘네들이 말하는 칙스는 진짜 어린 14세 미만의 그런 마이너 소녀들을 칭하는 건데요. 그런 필리핀어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 소녀들이 그런 피노이들을 보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신의 남자들에 대한 집착 및 질투가 더욱 심해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번째, 활용. 제 생각에는 필리핀은 좀 이상한 나라입니다. 국민 평균 소득 대비 물가가 정말 말도 못하게 비싼 나라죠. 하지만 반대적으로 보자면 사업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원자재 비용 대비 판매가는 괴리가 너무 심해서 정말 잘만 활용한다면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뜬금없이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필리핀은 보통 한국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눈에 들어오는 사업들이 꽤 됩니다. 한 예로 인건비가 엄청 저렴한 이 필리핀에서 에어컨 설치 비용이 한국보다 더 비싸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목재 같은 원자재 값은 한국보다 저렴한데 가구 등의 가격이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면 이건 이해가 되시나요? 필리핀에 자주 여행을 다니며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눈에 띄는데 그러면 큰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그녀의 가족들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한국 분들 중에서는 그들 중 어떤 분은 깐틴이라고 불리는 이쪽 서민들의 분식점 같은 건데요. 그런 분식점들을 처가 사람들이 운영하게끔 여러 개를 차려주고 그걸로 일체 도움 없이 처가 식구들이 먹고 살게 만든 분도 있으십니다. 깐틴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시선으로 깔끔하고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원자재 등을 신선한 재료 등을 사용하여 맛있게 만든다면, 그리고 또 바퀴벌레, 파리, 개미 등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청결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면, 깐띠는 밥을 종이컵보다 조금 큰 그릇에 담아서 그걸 접시 위에 이렇게 다시 덮어서 내주는데요. 보통 밥 한 공기에 한국 돈으로 한 370원 가량 하는데요. 15페소 정도. 거기에 반찬 하나 20페소, 30페소 이렇게 받으니 반찬 몇 개 집으면 100페소 정도, 하나로 2,500원 가까이 나오니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맡겨두면 작은 사업이라도 말아먹는 건 시간 문제이기에 초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주기적인 관리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요. 5번째, 그녀의 거짓말. 주로 유흥업소 여성들이 하는 행태인데요. 사랑이 없이 오직 돈 많은 한국 남성들의 고열을 빨기 위해 어설픈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필리핀을 조금만 다녀본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문제일 텐데요. 그녀들의 거짓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 남성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것부터 해서 뭐 정말 여러 가지 수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큰 돈은 주로 병원비나 뭐 이런 걸로 뜯어내고요. 뭐 누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거, 아빠가 죽었다, 뭐 엄마가 죽었다, 할아버지가 죽었다, 뭐 형제자매 누가 죽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작은 돈들은 뭐 배가 너무 고파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야, 너 왜 메시지 안 해? 그럼 한참 있다가 한번 딸랑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나 돈이 없어서 데이터 충전을 못해서 그래서 그래. 난 로드 살 돈이 없어. 뭐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야, 일단 저 지케시 번호 보내. 뭐 그걸로 싸주거나 뭐 팔라완이나 뭐 이런 걸로 세부하나 이런 데다가 돈을 보내서 뭐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니까요. 여기서 업그레이드된 피나이들은 돈을 직접적으로 달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나는 착한 여자야. 나는 순수해. 나는 남성들에게 뭐 또는 너에게도 돈 달라는 요구는 절대 안 해. 그래놓고 그녀는 뭐 갑자기 잘 울다가 뭐 홀로 어디 뭐 방구석 뭐에서 서글프게 울거나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시무룩하게 있다가 남자가 야, 너 왜 그래? 그렇게 물어보면 그때서야 나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돈이 필요해. 그러면서 막 우는 거죠. 근데 나는 돈이 없어. 너무 스트레스야. 난 너무 힘들어.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뭐 정말 꼴보기 싫거나 성격이 급한 한국 남성들은 야야야, 돈 여기 있어. 너 이 돈 가지고 와. 아유, 야, 그만 좀 울어. 이렇게 나올 게 뻔하니까요. 뭐 돈을 뭐 우땅 빌려달라고 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처음부터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뭐 이런 피나이들을 그냥 미련 갖지 말고 바로 버리시는 게 아주 현명한 판단일 듯 하고요. 여기까지 필리핀 여자에 대하여 제 개인적인 뭐 주관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뭐 논쟁을 하자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뭐 생각이 다른 분들은 조용히 지나쳐 가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만.